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42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증시라고 먼저 살펴보면은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이 좀 전에 마무리가 됐잖아요. 다우존스도 전약 후강으로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끝났고 0.43%, 나스닥도 하락으로 시작해서 강하게 끝났고, 특히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 3.4% 굉장히 급등한 거예요. 거의 역사상 최고가 근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나라도 오늘 당연히 반도체 쪽에서 무조건 한 종목 이상은 선정을 해야겠죠. 그만큼 반도체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자 영역이었으면은 어느 정도 뭐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갭을 띄워서 크게 시작하면은 좀 정리를 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고, 미국 국채 10년이라고 나오잖아요. 추세를 보는 거죠. 추세. 여기서부터 하락을 쭉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월 중순부터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우리나라가 10월 중순에 국제금리가 최고점 찍고 내려올 때부터 주가가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최저점을 찍고서 약간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죠.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조심해야 될 때다. 1년치로 봐도 최고점 찍을 때 특히나 9월 10월에 주가가 안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최고점 찍고 나니까 오히려 현재 주가가 좋아지는 상황. 환율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환율도 당연히 떨어지면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간다고 보셔야 되고, 3년치를 트렌드를 보면은 올해 초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주가가 우리가 1월부터 8월까지는 올랐잖아요. 환율이 어느 정도 하락한 영향도 있다. 3개월 트렌드를 보면은 11월부터는 거의 저점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11월에 환율이 떨어지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좀 다시 또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다 정도. 그래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만약에 1,3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더 좋겠죠. 공포지수는 인버스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지수와 역행하는 거죠. 공포지수가 올라가면 지수가 떨어지고, 공포지수가 내려가면 지수가 올라가는 형태예요. 20포인트 이상 되면은 과매도 구간이다. 시장의 공포가 올라가는 거예요. 살 기회예요. 반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살 기회. 주가는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비중을 늘릴 때인지 줄일 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에 하나로, 올라가면 점점점 비중을 올리면 되고, 반대로 지금처럼 많이 떨었겠죠. 그러면 이제 과매수 구간이에요. 어제 미국 증권사에서 나온 게 S&P 500이 내년에도 엄청나게 오를 거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그럴수록 공포지수는 더 떨어지죠. 12포인트면 상당히 낮은 거예요. 발틱 건화물 지수. 최근에 HMM이라든지 페노션이나 주가가 물론 하림의 인수 합병 때문에 오른 것도 있지만, 운임지수가 오른다는 얘기는 HMM이나 페노션 같은 운임 쪽에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제가 볼 땐 현재는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아요. 10년치 차트를 봐도 약간 지금 오르긴 했지만 2021년도 이때 막 물류 대란이 있었을 때 이때만큼 오르진 않아서 계속 트렌드는 지켜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봤으면 됐고, 이제 미국 증시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매수매도 단톡방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특이한 게 아몰딩스 칩 관련된 종목, 칩셋미디어, 텔레칩스, 가온칩스랑 관련된 아몰딩스가 거의 최고가 근처에서 잠깐 조정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도 시스템 반도체 대장주인데 최근에 조금 조정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랫단에 있는 것들이 지금 급등을 했거든요. 인텔이 4%, 엔비디아나 이런 차트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편이죠. 얘네들은 거의 역사상 최고가인데 얘네들은 한참 남았잖아요. 아직도. 인텔은 오래 못 올랐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반도체가 급등한 거에 비하면 나머지 반도체의 다른 업종들은 별로 못 올랐다는 얘기고, 오늘 특히 많이 오른 게 이제 브로드컴인데, 브로드컴은 좀 낫네요. 또 역사적 신고가가 나왔고, 연봉으로 봐도 얘네도 AI 칩 관련된 거를 생산을 하고, 그 대신에 엔비디아만큼 그렇게 많이 각광받지는 못했었어요. 저점 대비해서 약 2배도 아직 안 오른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는 말한 대로 400% 올랐다고 했잖아요. 4배.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아랫단에 있는 애들이 좀 순환매가 돌았다. 특히나 ASML 같은 경우도 장비거든요. 반도체 장비. 반도체 장비 쪽까지도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매수매도방에 말씀드렸던 거는 장비 쪽을 좀 봐야 된다. 오늘은 그동안에 좀 못 올랐었던, 물론 HBM이나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는 오르겠지만 그래도 덜 오른 것을 더 많이 봐야 된다. 온디바이스 지금 예상가인데 다 높죠. 3%, 2%, 1%. 또 HBM도 그냥 무난하고, 마이크로콘 색솔이 그나마 장비 쪽이거든요. 정보에 들어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반도체 및 전자부품 검사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부품 제조업체, 인텔 관련된 주기도 해요. 인텔이 아까 4% 상승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고영, 오늘 아침에는 이제 고영을 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일가도 한 4% 정도 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다음에 ISC도 인텔 관련된 주로 최근에 급등한 이후에 역사적 최고가 찍고 다시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라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차트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ISC하고 오늘 고영을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로 콘섹서로는 우리 갭상한가 이후에 급등이 나왔었던 좋은 패턴으로 카페24도 똑같이 봤잖아요. 갭상한가 이후에 급등 3거래일 연속으로 이거를 보고서 이날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다. 갭상한가 종목은 올해 매매했었던 종목들 중에서는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온디바이스, AI, HBM 등 반도체 검사 장비로 거듭날 듯. 결국에는 검사 장비 쪽이잖아요. 장비. 순환매가 돈 쪽이 장비 쪽이 많아요. 그쪽 섹터를 좀 더 오늘은 자세하게 봐야 된다. 어저께도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리포트도 나와서 어저께 코스메카 코리아 좀 몰랐죠. 그리고 LIG 넥스원 어제 제가 상한가 매매했었던 그 대신에 LIG 넥스원은 조금 아쉬운 게 기관하고 외국인은 많이 팔았어요. 둘 다 대량 매도 1위였거든요. 저는 근데 어차피 이제 거의 다 줄여서 상관은 없는데 오늘자 리포트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아니면 전 유유제약 생각했거든요. 유유제약으로 할게요. 저도. 2, 3%씩 상승하는 섹터를 이제 유심히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LS 머트리얼즈 아무래도 상장하니까 거기 쪽은 급등은 할 거예요. 반도체 장비 쪽이고 실적이 좋은 애라서 오늘은 오히려 그냥 반도체 집중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는 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만 매매할 거니까 굳이 다른 데도 볼 필요가 없죠. 인노공도 장비단이거든요. 지금 역사적 신고가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선정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ISG하고 오늘 고영을 살 것 같아요. 고영도 제가 볼 때는 소화하고 올라갈 것 같아요. 그냥 워낙 많이 하락했었던 종목이고 지금은 흔들어주는 구간인 것 같고요. LRG 넥스원이 시가가 19% 시작을 했는데 11%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마이너스 한 10% 이상 하락했었다는 얘기예요.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고영 이제 시초가 좀 있으면 돌파하겠네요. 저는 괜찮게 봐요. 워낙 이제 과대납폭 종목 중에서 하나라서. 그러니까 HPSP 같은 이런 실적주들도 어제는 저도 샀는데 한 3일 연속 하락했었어요. 그러면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 좋고 추세가 강한 종목인데 한 20% 정도 급등했던 종목인데 3일 연속이나 하락한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사야 돼요. 이거는 이제 테마주가 아니잖아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막 5일 연속으로 음봉이 나오면 당연히 시세가 꺾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실적주들이고 굉장히 추세가 강한 종목이고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강세 섹터인데 3일, 4일 연속 음봉이 나오면 오히려 살 기회죠.